서울에 위치한 한 가정집. 이곳에 앙증맞고 귀여운 발을 가진 오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11개월 좀 넘었고요. 임솔이에요. 아이의 작은 몸짓 하나에도 딸바보 아빠의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눈에서 막 꿀이 떨어져요. 예, 소리만 보고 있으면은 행복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소리 덕분에 엄마 아빠는 부쩍 웃음이 늘었습니다. 팔 주세요. 팔 주세요. 감사합니다. 몇 번 안 쓴 말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 존재만으로도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소리는 우리를 단숨에 무장해제 시키는데요. 이제 막 11개월이 된 소리의 요즘 최대 미션은 바로 생애 첫 걸음마 정복하기. 잘 서 있는데 이제. 잘 서 있는가 싶더니 어머나 주저앉고 마는데요. 소리 이거 여기서 걸어볼까? 일로 와봐. 쭉 일어서 가자. 걸음마 보조기를 이용해 보는데요. 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부모님의 응원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걸어가는 소리. 잘 걷네요. 잘 걷기만 해도 이쁨 받을 때예요. 맞아요. 네, 첫 아이예요. 저는 아이가 넷이에요. 4명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그리고 PD가 진짜 맞아요. 우리 애국자입니다. PD 딸이 넷인 딸보다 집에 엄마입니다. 엄마. 네, 소리 보면 놀라워요. 너무 네. 이맘때가 그리워서 또 낳고 또 낳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네, 그 와중에 일도 열심히 뭐가 하고. 제일 고민이세요? 요즘에는 이제 제가 복직을 앞두고 있어서 아기를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제일 좀 걱정이에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임신과 출산은 용기가 필요한 선택의 문제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나라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0.75명. 이제 저출산은 일상에서도 피부로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명꼴 출산율이 눈에 꼽을 정도로 적다라고 표현해 주시거든요. 학생 수 감소로 폐교된 초등학교가 도시 곳곳에 나타나고 심지어 서울의 한 고등학교마저 문을 닫을 만큼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이제 주로 진학하는 학교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되는 사례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가 폐교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학생 수가 정말 감소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72년 대한민국의 인구는 약 3,600만 명으로 현재에 비해 약 30%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2060년 대한민국의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저출산이 지속된 대한민국의 사회. 길거리엔 아이들이 보이지 않고 빈집이 넘쳐나며 고령의 노인들과 휴머노이드 로봇들만 가득합니다. 환자는 밀려드는데 혈액량은 이미 고갈 직전이며 자연재해와 감염병의 위협이 증가했지만 대응 인력은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노동 현장을 로봇이 담당하고 온 나라가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알림 서비스까지 등장한다고요.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는 훨씬 살기가 어렵고 팍팍해질 거라는 그런 사실은 누구나 짐작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심각한 저출산 문제,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 직장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건 상당히 보수적이고 진짜 한두 명 정도 썼었어요.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맘 편히 쓸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 분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아이 낳기를 주저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사실 제일 크죠. 그렇죠.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고정 비용은 이미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요새 물가도 좀 오르기도 했고 아이 키우려면 기저귀나 분유값도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것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다행히 소리내는 육아에 도움이 되는 희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리가 복덩이에요. 소리가 복덩이에요? 네. 그렇죠. 복덩이도 이렇게 예쁜데. 그 소리가 태어나서 1억을 받게 됐어요. 1억이요? 네, 1억이요. 소리가 태어나서 1억 원을 받게 됐다는 소리 아빠. 과연 무슨 말인 걸까요? 저희 회사에서 1억을 지원해 준답니다. 아이 한 명당 1억이에요. 이런 회사 그래서 있다는 얘기 쌍둥이를 봤어요. 가진 엄마 아빠들은 1억 받게 됐습니다. 아니 저는 애가 넷인데
그럼 제가 그 회사가 지금 사업받는 거네요? 네, 사업을 받으실 수 있었네요. 지금 늦었어요, 많이. 뭔가 약간 배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아쉽네. 부럽기도 하고 그러네요. 안녕, 내일 만나요. 안녕. 자, 다음 날 소리내를 만나러 찾아간 기업. 올해 소리내처럼 출산 장려금을 받은 직원은 무려 35명으로 지원 금액은 36억 원에 달하고 누적 금액만 134억 원에 이릅니다. 그래도 한 1억은 어느 줘야 회사예요, 여기 도대체. 옮기고 싶죠. 성공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겠다. 기업 정도는 돼야 쓰임새가 좀 있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드디어 받으셨네요. 예, 드디어 좀 왔습니다. 어디다 쓰실 건가요? 아무래도 저희가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그 불가피하게 돌봄 비용 같은데 이제 쓰거나 아니면 교육비에 사용할 예정이고. 대한민국은 현재 저출산과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나라의 존립을 위협받았던 전쟁은 또 있습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남침으로 발생한 한국 전쟁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피해가 컸는데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낯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유엔군이라는 이름 아래 Et puis 모였습니다. surtout, j'ai souvenir du froid. J'ai passé un hiver en Corée où il faisait très froid. On était sur le front, sur le 38e parallèle. Moins 32. Vous ne pouvez plus pisser. Si vous sortez la quéquette, elle est gelée. Et l'autre commission, c'est pareil. 하지만 참담한 전쟁의 한복판에서도 유엔군은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말이죠. 울고 콧물 흘리고 잘 데 없고 갈 데 없는 고아들을 만드는 게 이런 고아들을 그냥 데리고 부대에 오는 겁니다. 자기 처먹에 같이 씌워주고 같이 먹여주고 10사람, 20사람 되는 고아들을 모아서 수원에 있는 어머 중대에 처먹을 하나 썼어요. 이렇게 고아원을 만들어낸 것이 52년도입니다. 직접 보육원을 설립해 아이들의 무너진 미래를 보듬었는데요. 그 덕분일까요? 전쟁 폐허 위에서 우리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했으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다시 찾은 참전 용사는 달라진 한국에 깜짝 놀랐다고요? I do not recognize anything here, but you've done a splendid job, a wonderful job. 그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유엔군의 헌신을 기억하는 유엔데이에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엔에서 국가가 보존되었고 현재가 유엔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 유엔을 지정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우리 국가 사회가 좀 더 외교적 입장이 돈독해지지 않겠느냐. 그들이 지켜낸 나라는 살아남았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미래를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과거의 연대가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를 낳으면 1억을 준다.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1억까지는 아니지만 요즘 뭐 기업이나 지자체들이 출산 지원금을 주는 곳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출산 장려에 좀 효과가 있나요? 네, 출산 지원금은 출산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초기 육아에 드는 비용까지 들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낮춰지니까 심리적인 안정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하고요. 예. 또 출산 자체를 고민하는 부부들에게는 이 결정의 문턱을 낮춰주고 출산 시기를 당겨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예. 자, 여기에 안정적인 보육과 돌봄 시스템 그리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까지 마련이 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지원금이 보조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산 친화 사회로 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